기역자 집에 이 정도 가벽을 세우면 미음자 느낌이 날 수 있는 집을 질 수 있다. 우리가 이현웅님을 컵밥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이제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칠레갑니다. 칠레. 우선 기본적으로 기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역자. 요즘은 전 개인적으로 일자형 집을 좋아합니다. 일자형. 그래서 땅이 이제 있으면 일자형이냐, 아니면 기역자냐, 아니면 디귿자냐, 뭐 요런 기능, 요런 집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 마당에서 뭔가 옆집과의 이런 그 약간 프라이빗한 마당을 원하는 거잖아요. 집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땅이 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집이 좁죠. 옆집이 또 있으니까. 또 있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최대한 나만의 프라이빗한 마당을 짓기 위해서는 미음자, 뭐 디귿자도 있습니다. 근데 디귿자는 이제 건축 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기능적으로도 좀 좋진 않아요. 좋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복도가 많아지니까 집이 이제 길면 길수록, 이제 꺾이면 꺾일수록 이제 복도가 많아집니다.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이제 합의를 본다 그러면 기역자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가벽을 하나 세우든지.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아늑한 나만의 이제 마당을 만드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자까지 제가 합의를 보는 겁니다. 디귿자까지 가지 마세요. 디귿자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32평이죠. 작은 집을 기역자로 만들 거냐는 쉽지는 않습니다. 평면도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집이고요. 기본적으로 차고가 있네요. 차고가 있습니다. 지붕 있는 테라스 겸 차고 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처마가 1m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기본에 충실한 집인 거죠. 여기는 층고가 높아서 뭐 천창이 있는데 요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그거 빼고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기역자에 차고에 지붕 있는 테라스, 그 다음에 처마가 있는 집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1m를 빼죠. 1m를 빼는데 1m를 빼고 여기다 이제 가벽을 세우는 그런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현관이 보인다, 뭔가 너무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담 같은 가벽을 세워서 시각을 이제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관도 마찬가지. 현관도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벽을 하나 세우는 걸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4.5평 정도의 차고가 있고, 차를 빼면 지붕 있는 테라스, 그 다음에 작업실로도 가능한 거죠. 여기는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제 이게 바닥 면적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이게 좀 여기에 벽이 꽉 차 있죠. 보시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여기 일부 뚫어. 그래서 이 막힌 면과 뚫린 면이, 어쨌든 뚫린 면이 2분의 1이 더 크면 우리가 필로티로 인정을 받습니다. 필로티로 인정을 받아서 면적에서 빠진다. 그래서 요만큼은 뚫어야겠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처마를 이렇게 처마를 냈다. 여기는 지붕 있는 테라스로 정리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건물이 테두리로 1m 처마를 낸다는 건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땅이 좀 여유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처마는 대지안의 공지라고 있어요. 대지안의 공지에 우리가 이격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도심지에 짓는, 신도시에 짓는 땅콩집들이 처마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그 땅에 최대한 효율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처마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역자죠. 역시 기역자니까 아무래도 복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복도의 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뭐 그거를 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끝에 방 하나, 중간에 이제 여기 이제 복도가 요만큼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간다면 복도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끊고 여기는 3.1에 4.4에 이제 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요게 좀 아쉽더라고요. 32평에 방 3개 뭐 거실 주방은 좋은데 화장실이 하나다. 화장실이 하나면 어떻게 한다? 두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면대 욕조와 변기 그다음에 바깥에 세면대 겸 파우더 이제 화장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화장실이 하나 가지고 둘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방이 하나. 3.8m에 3.3, 3.6m에 3.3. 그래서 방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침대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여기는 옷장, 그 다음에 책상. 여기도 옷장, 책상 이렇게 세트를 한 거죠. 여기가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이제 뭐라 그래? 그 세면대가 바깥에 하나 있어요. 세면대가 바깥에 하나 있어서 씻고 들어와, 손 씻고 들어와, 이렇게 가능한 거죠. 여기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가는 창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이 재밌는 게 뭐냐면 가벽을 이렇게 세워요. 이런 가벽들이 있는 거죠. 이런 가벽을 세워서 이런 건 재밌더라고요. 여기 주방에서 나갈 때, 주방 다용도실에서 나갔을 때 이 공간 활용도가 있습니다. 뭐 쓰레기를 놓는다든지 무슨 모르겠어, 장독돼 있든 뭔가를 놓으면 뭔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렇게 가벽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하나에, 그러니까 면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지붕이 없잖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 아까 그 디귿자로 이렇게 가벽을 주방 뒤쪽으로 가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테이블을 놓고 야외 테라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미음자로 만들지 말고 정 하고 싶다 그러면 가벽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로변이야. 근데 여기가 너무 오픈돼 있어. 그렇다면 여기다가 가벽을 하나. 그러니까 가벽이라는 게 막 3m 이런 게 아니고요. 한 1.8만 돼도 가려집니다. 아무래도 내 땅이 도로보다 높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미음자 같은 그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주방 뒤에 이런 가벽을 세워서 이런 서비스 공간을 만들자. 여차하면 지붕을 연결하면 불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LDK인 거죠. 여기 아일랜드 식탁 있고 LDK, 아주 전형적인 그 LDK인 거죠. 남쪽으로 좋은 위치에 늘어놓자 LDK. 방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설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집을 지시는 분들이 이쪽에 방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를 LDK를 많이 합니다. 자꾸 방을 갖다가 남향 배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뒤로 이제 복도를 하는 거죠. 여기다 현관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안 된다. 방은 남향이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건 LDK가 남향에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위치에다 놓고, 아주 중요한 위치죠. 제일 중요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결을 한다. 간단하죠? 제일 중요한 LDK를 제일 좋은 자리에 놓는다. 그 다음에
강도를 옆에다 배치를 한다. 기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복도가 생길 수 있는데 복도를 최소화시키자.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부를 볼게요. 내부는 이제 지붕 자재는 트러스죠. 트러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트러스를 살린 거죠. 삼각형 트러스. 트러스 구조는 이제 부재 사이즈가 작아요. 작은 장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렇게만 그 장선이라 그러죠. 나무로만 한다 그러면 장선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트러스는 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입니다. 원래 여기 겟레일을 하는데 이렇게 철판이 있어, 못이 많은 철판이 있어 망치로 두들기는데 이거는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볼팅으로 한 거죠. 상관은 없습니다. 들어갔을 때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가벽이 이렇게 있다. 빨래를 널었네요. 빨래를 널고 빨래가 보이기 싫으니까 가벽을 세우고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 가벽의 활용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아늑한 공간을 만들겠다. 가벽을 사용해라. 냉장고가 위치는 크게 잡았는데 냉장고는 작은 걸 놨네요. 창문도 이렇게 열죠. 이런 스타일의 집인 거죠. 그래서 이 창은 이제 프로젝트 바깥으로 여는 이렇게 여는 프로젝트 창입니다. 턴앤틸이 뭐 좋기는 한데 공간 활용상 프로젝트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의 단점은 다 열리지 않는다. 다 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한 개가 이제 요만큼 열리죠. 이렇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다 프로젝트 창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1.5 좋네요. 편리성 1.5, 가성비, 에너지 효율, 아이디어는 나름대로는 좋았는데 점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상하다. 어쨌든 아이디어는 1.6 정도는 돼야죠. 편리성 1.6. 그 32평에 방 3개 거실 주방 쉽지 않습니다. 기역자 집치고는 가성비도 좋았어요. 그리고 가벽을 활용한 그래서 8입니다. 7.8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벽을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역자 집에 이 정도 가벽을 세우면 미음자 느낌이 날 수 있는 집을 질 수 있다. 우리가 합의를 하자고. 기역자가 최대인 거죠. 디귿자까지 가지 마세요. 미음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미음자, 디귿자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반대하는 이유, 복도가 너무 많아. 그리고 공사비가 비싸진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본다는 게 좋아. 기역자까지 가자고. 그 다음에 미음자 집을 짓겠다. 가벽을 세워라.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